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순입니다. 오늘도 종합지수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19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에 5000p, 꿈의 포인트라고 하는 5000p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게 5000포인트 맞으면 떨어지느냐? 요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버스 또는 고퍼스 곱하기 2배 되는 이거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0포인트 맞으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고퍼스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마이너스 7억이 나오는 그런 장고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대의 그 어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리 그럴 것이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손실인데,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4,000포인트를 넘어간 적도 없고 또 4,900을 가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를 얼마에 끝난다, 얼마가 이제 고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깔고 가셔야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 고객 예탁금이 다시 92조 원대까지 늘어났고요. 신용 융자 한번 보세요. 28조 원입니다. CME 잔고가 상당히 늘었어요. 지금 10조 원이 넘어서고 있는데,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예금이 빠져서 약 30조 정도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런 자금이 어디로 갔을까요? 물론 이제 부동산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많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도체 관세, 홍라이 여사의 주식 매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상승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성이 너무 하게 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그 끝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5천에서 끝날지 6천에서 끝날지 뭐 7천에서 끝날지 아니면 뭐 진짜 여기서부터 많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빅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반도체가 빅 사이클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여기에 조선업, 또 방산, 자동차도 뭐 들어가겠죠.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옛날에는 이제 화학도 들어갔는데 이제 화학은 완전히 하향 산업이 됐기 때문에 빼고, 철강도 마찬가지죠. 중국산에 밀렸죠.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이제 원전이 들어가겠죠. 원전이나 전력, 요즘에 전력이 또 난리 나서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생각보다 좋게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고 산업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주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셔야 됩니다. 이동성 장세는 뭐냐? 요리 갔다가 또 요리 갔다가 이렇게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주도주가 가기는 하겠지만 그 많은 유동성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거,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이게 순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 끝은 어디냐? 코스닥입니다. 말씀드렸죠.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마련 중에 있고, 이렇게 대형주만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형주가 어느 정도 올라서 이렇게 휴지기가 있겠죠. 아니면 뭐 그 정도 있겠죠. 이런 시기에 처음에는 동반 하락하던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점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오늘처럼 로봇이 그냥 뭐 이유 없습니다. 그냥 로봇이면 올라가요. 누가 보니까 뭐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로봇 관련주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로봇은 말 그대로 그냥 분위기죠. 이게 산업이 좋아져서 간다라기보다는 가능성. 현대차도 로봇으로 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언제 꺾일지는 또 모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또 물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면 안 쳐다보는 게 신상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예,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데 최근 들어서 또 다시 매수하고 개인만 또 매도하는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 베센트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예, 다보스 포럼 전이나 후, 예, 여기 19일부터 시작되죠. 예, 19일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오늘이나 아니면 끝나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차기 연준 의장은 이제 5월에 예, 임기가 끝나는 파월의 후임인데요. 누가 유력하냐? 예,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예, 여기서 보시면 케빈 워시 쪽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케빈 워시 전 연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누가 뭐래도 트럼프 성향이 강한, 예, 그런 연준 의사가 만약에 1월 달에 지정이 되면, 예, 더 이상 5월 임기가 끝나는 파월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있을 케빈 워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겠죠. 예. 그래서 트럼프는 뭐 누가 봐도 알잖아요. 금리를 무조건 떨어뜨려라. 3% 밑으로 떨어뜨려라라고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미국의 금리 정책 기조와 유동성, 예, 가름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다보스를 떠나기 전 혹은 다보스로 돌아온 직후에 결정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이 19일부터 오늘부터 23일에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주, 예, 이번 주 아무리 못해도 1월 안에는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다시 어떻게 움직일지, 예,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6월 달 정도 돼야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점치고 있는데, 만약에 1월 달에 케빈 워시가 지정이 돼서 케빈 워시가 자꾸 뭐 금리에 대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시장의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 금리 인하를 하면 뭡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도 많은데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이, 예,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 또 뭐 수혜주가 있겠죠. 대표적인 수혜주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뭐 AI 섹터도 마찬가지죠. AI 섹터들도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빅테크 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 바이오텍, 빅테크, 예,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되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뭐 빠르면 19일에서 예, 23일 결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도 예,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예, 오늘 미국 증시는 마틴 루터킹 예, 휴장으로 하루 쉽니다. 그래서 하루 쉬고, 그리고 내일까지는 우리나라 변수로 움직여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뭐 내일이면 5,000포인트 찍을 수도 있고, 예, 급등하면요. 자, 알테오젠. 예, 전일 금요일 날 급등하고 나서 오늘 다시 조정 4.25 정도 떨어졌는데, 예, 빠르면 이번 주에 전태현 사장님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딴지 걸고 이 공매도 애들이 이거 뭐 무슨 공시 위반 아니냐 막 이러면서 뉴스도 좀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이 공매도가 꽤 많아요. 공매도가 꽤 많고, 이거에 따른 예,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기대감이 나왔다가 또 실제로 발표가 되면 또 이렇게 빠지는 이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데, 먼저 이 알테오젠의 변화, 지금의 특허 문제로 빠졌던 부분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예, 알테오젠에 반영이 되면 충분히 고점 뚫고 갈 겁니다. 걱정하실 종목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 뭐 그냥 로봇 갔다가 뭐 세게 움직이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되니까 조금 예, 서운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센트 예, 이번에 다보스 포럼 전후로 결정이 되면 금리 인하 속도나 이런 기대감이 빨라져요. 그러면 지금 바이오텍 기업이 미국에서 상당히 좋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국내 지금 바이오 섹터들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거든요. 어떻게 반영이 될지 이것도 한번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 되고, 또 알테오젠의 정말 기술 수출이 이번에 본계약이 나올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 금요일 날 샀던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다시 매도하는 모습이 보였고, 개인이 다시 매수하는 수급으로 나왔습니다. 또 얘네들이 또 언제든지 다시 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변수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태현 대표가 이제 기술적 성취, 재무적 성과로 본격적으로 연결된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재무적 성과, 현 시점이 회사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이 얘기는 뭐냐? 앞으로 이 재무적 성과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는 시점에 첫 번째 기술 수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앞으로 10곳하고 진행 중에 있다고 했으니 순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그동안에 쌓았던 재무적 성과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게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회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2026년 중에서도 현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고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현 시점에 있어서 회사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요. 전환점에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는, 실적이 찍히는 바이오텍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 작년은 기대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찍히는데 영업이익이 50% 이상 올라가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숫자가 보여야 기관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숫자가 찍히기 시작하면 이거를 포트에 안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대차도 줄 것이고, 반대로 포트에, 거래소 이전을 포함해서 포트에 담아낼 수밖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해서 여기 나오고 있는데 10개 회사와 미팅에 논의 중이고, 현재 하나의 계약이 매우 임박해 있다. 이 매우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저녁에 나올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하면 뭔가 좀 색다른 움직임, 또 물론 이제 세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세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타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특허 때문에 떨어졌다면서요. 특허 부분이 해소가 됐잖아요. 이 특허 부분이 문제가 되는 회사가 계약을 했다라는 게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허 문제가 해소가 됐으면 당연히 그 고점 이상에 놀아야 되고, 요거 반등했다고 팔고 나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알테오젠의 주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회사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환점. 이 지금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애널이 얘기하는 거하고 틀려요.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태현 사장도 이번에 새로 취임을 했는데 성과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과를. 물론 기술 수출도 좀 해야 되지만 재무적으로 숫자를 내야죠. 그래야 오래 할 거 아닙니까? 전문 경영인이 뭐예요? 성과죠, 성과.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타가고 당연히 오래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성과를 내기 위한 게 아마 기존의 박순재 대표보다는 더 빨리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박순재 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전태현 대표는 이번 얘기도 봤지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위주가 바로 주가에 연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원년이 됐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시 주식 시장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요거는 독일의 닥스 지수. 독일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엄청난 폭락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도 연기금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요게 인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거의 뭐 90% 정도 됐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쉬쉬하고 있어요. 예. 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요게 엄청나게 연기금이 손해를 봤어요. 이게 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 뭐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 뭐 엄청나게 예 워낙 수익을 많이 주니까 한 1년에 수익률이 30%를 더 줬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투자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수년간 수익이 이렇게 났으니까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요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소위 말해서 작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것도 아니고 더 떨어져 3,0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얼마냐면 25,000이에요. 25,000. 독일은 대표적인 저성장 국가입니다. 예, 성장이 거의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잖아요. 뭐 없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뭐 독일이 성장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000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나마 독일이 유럽에서는 가장 경기가 좋대요. 나머지 뭐 프랑스고 이탈리아고 뭐 스페인이고 다 안 좋거든요. 그런데도 다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니케이를 한번 볼게요. 잃어버린 20년이 요겁니다. 이때 한번 뭐 엄청난 상승을 하고 나서 붕괴를 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다음부터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이 계단식으로 오랜 시간 올라왔어요. 일본은 2010년 정도 잡고 5년인 잡으면 거의 한 15년 정도를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고 거기에는 그 나라에서 뭐 기업에 대한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우리가 솔직히 벤치마킹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일본 증시에 시작되는 이런 원년이다라고 보는 세력도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인데요. 2008년도에 보면은 뭐 한 1000포인트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우리가 항상 1000에서 2000 1000에서 2000 왔다 갔다 하다가 2000포인트만 넘어도 인증샷을 찍고 3000포인트 넘으면 또 인증샷 찍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4900이 갔어요. 그것도 너무 단시일 내에 올라갔는데 그만큼 왜 이렇게 단시일 내에 달렸냐면 이렇게 눌림이 너무 셌습니다. 너무 롤링이 너무 센 거예요. 이러다가 여기를 뚫고 나가니까 빵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빵 날아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론 조정은 오겠죠. 조정은 오는데 아마 조정이 와도 거의 일본 같이 올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월봉이니까 좀 길이 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한 2년 떨어지고 또 3년 4년 올랐다가 또 1년 떨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급등을 했으면 좀 조정받고 또 조정받고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코스피가 5,000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5,000포인트가 사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000P를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우리나라 산업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가 빅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했고 이런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것 같다. 그리고 조선업종 옛날에 카타르에서 뭐 25조의 뭐 카타르 사업을 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서 약 뭐 100척에서 뭐 300척 정도의 뭐 수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수주가 거의 안 나왔어요. 뭐 조금 나왔는데 거의 안 나왔고 요게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갔습니다. 왜냐면 30% 정도 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산 가다가 배가 멈춥니다. 가다가 멈춰요. 배가 한가운데서. 그리고 탱크가 막 터질랑 말랑 부풀어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카타르나 중동사들이 저기 유럽사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지금 싼 게 비지떡이다. 그래서 손실이 마이너스 20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왔어요. 이때만 해도 우리가 도크를 다 비워놨거든요. 도크 다 비워놨으니까 1순위로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해라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다고 안 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해주면 안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2028년까지 도크가 꽉 찼어요. 카타르고 뭐고 줄 서라 하려면 2028년 이후로 해줄게 라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업종 사이클은 2028년이 아니라 원래 28년 정도 봤는데 앞으로 계속 LNG 선을 지금 거의 우리나라가 100% 가져가고 있어요. LNG 선이 돈이 많이 나, 컨테이너 선은 싸가지고 수익이 없어요. 근데 LNG는 비쌉니다. 예, LNG 선은 좀 남아요. 고부가치라. 근데 LNG를 지금 중국이 한 척도 못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 한국으로 오고 있어요. 그만큼 2028년 이후에도 29년, 30년, 35년까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로봇이 또 옛날에 그 용접하던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막 말이 많은데 로봇이 다 용접하고 있어요. 로봇이 용접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기술력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 수주가 좋아지고 있는 조선업들이 2030년, 35년까지 수주가 쌓여 있어요. 앞으로 계속 쌓일 겁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고 거기에 지금 해군, 그러니까 미군 해군까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2040년까지는 뭐 수주 잔고가 넘쳐날 겁니다. 조선업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자 5,000포인트 갔는데 떨어질 거냐? 반도체 호황이고 조선 호황인데 또 방산. 예, 지금 뭐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의 이제 나토가 뭐 싸우네 마네 이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툭하면 트럼프가 그냥 갑자기 대통령 오밤중에 끌고 나가는데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방사는 전 세계적으로 더 늘릴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방산이 가성비가 최고거든요. 싸면서 좋고 그래서 방산 쪽도 엄청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죠. 그래서 원전 어떻습니까? 원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력난이 난리 났잖아요. 또 전력도 그렇고 저 우리 변압기 전 세계적으로 계속 수년간 팔리고 있는데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원전, 원전도 마찬가지죠. 중국하고 러시아인데 서방 세계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중국, 러시아 거를. 결국에는 미국도 원전을 지을 능력이 없고 그러면 원전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계속해서 필요하다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바꿨잖아요. 원전으로 수혜를 해서 보여주겠다. 이번에 또 얼마 전에 보시면 왜 안 올렸나요? 여기 있네 여기 그죠? 한미 원전 TF팀 대표가 방미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전도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원전은 2030년이 아니라 한 50년, 2050년까지 좋아져요. 2050년. 원전은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이때 SMR이 본격적으로 될 거고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그럼 산업이 같이 사이클이 죽으면 죽겠죠. 근데 이때는 죽었어요. 반도체가 반짝했다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3,400 갔다가 300 갔다가 죽었는데 지금 사이클은 그런 사이클이 아니에요. 산업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뭐 화학 철강은 죽었지만 이런 게 다 죽고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나쁘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에서 돌아서고 있는 이런 단계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반도체를 비롯한 많은 업종들이 팔리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아까 1번 보여드렸죠.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얼마에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산업 사이클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얼마 올라갔다고 인버스 사고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물론 조정 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조금 먹으려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정받을 때 뭘 사야 되는지 그걸 노려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현명하다 말씀드렸고 바이오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섹터도 지금 뭐 안 올라간다고 포획됐다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바이오 섹터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커진 적이 없습니다. 특히 알테오제는 세계적인 글로벌 빅파마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그런 기업이고요. 결국에 영업이익 2조 원이 넘어가는 그런 글로벌 빅파마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외국인 공매도, 기관 공매도가 나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대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찍히는 회사로 변신했고, 수많은 기업이 줄을 서고 있는 기업인데,
요게 우리나라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로봇 관련주들 마이너스 적자가 막 몇백억씩 나는 회사인데 막 10조 원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25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앞으로 그런 개념을 따진다면 2조 원, 3조 원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26조밖에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또 상당히 많이 상방이 열려 있는 그런 기업이 알테오젠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업종, 방산업종, 그리고 원전, 전력, 반도체도 물론 좋죠. 그런 산업들을 포트로 갖고 계셔야 이번 상승장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 좀 벌겠다. 로봇에다가 뭐 5억, 10억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넣으신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거의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이죠. 그냥 홀짝이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산업, 업황이 좋아지는 산업, 이런 산업에 포트를 좀 자기 재산을 투자를 하셔야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환매는 계속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업황이 좋아지고 회사가 좋아진다라면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외국인 기관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걔들은 맨날 움직이는 종목들을 빨리빨리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개인들처럼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탤런트 전원주 씨가 삼성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주식은 왜 팠느냐?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전원주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뭐 재벌됐죠?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죠. 일반인만 할 수 있는 거지 기관 매니저도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때려 죽여도 못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의외로 주식시장에서 잘 선별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대박을 낼 수 있는 세력이 바로 개인입니다. 근데 이 개인들이 대부분 뭐 하느냐? 단타를 쳐요. 여기서 조금 먹고 여기서 조금 먹고. 이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습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먹고 계속 먹으면 뭐 돈 쑥 벌어나겠죠. 근데 까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깨지고 하면서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좋은 주식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 돈을 버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그런 주식 투자입니다. 그래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주식이 나왔다면 그 주식의 성장성을 믿고 갖고 가시는 분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뭐 2년, 3년, 5년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10억, 20억, 100억 버시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아직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니 너무 좁은 좀 뭐 주식도 잘 모르는 뭐 누구 유튜버 누구처럼 사람 때문에 손해본 사람들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본인이 업황이 정말 좋아지는지 산업이 정말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 찾아가서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또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나오면 빠르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화이팅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